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시각들 알아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볼 텐데요. 네, 지금 마감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코스피랑 코스닥이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800선을 잘 지켜냈네요. 오늘 장중에 흐름에 대한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조금씩 이렇게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오늘은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큰 수급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채 외국인 매도로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증권통 K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사실 오늘 시장 흐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죠.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컸고요. 코스닥은 크진 않았지만 외국인 기관 양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낙폭이 좀 아쉽죠. 사실 지수가 좀 잘 버텨주고 장중에 플러스도 좀 났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하락폭은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처음에 약법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다가 낙폭이 조금씩 커졌죠. 굉장히 많이 빠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달랐죠. 이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1,000억 이상 좀 사주면서 역시 기관의 매수,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 코스피 굉장히 좀 괜찮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최상위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코스닥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해석은 주셨고 그럼 오늘장 좀 유효했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럽 시장도 그렇고 아직 금융 위기가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사실 잘 마감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S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 SVB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 있고요. 다른 은행들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잘 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코 은행의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CS도 작진 않지만 더 큰 은행이 만약에 좀 나온다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행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쉽사리 크게 좀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처럼만 어느 정도 마감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습들은 있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크게 좋은 모습들이 아직은 못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를 하겠죠. 달러도 다시 대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310원 10전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FOMC도 그렇고요. 이런 은행들의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그럼 여기서 다 나빴냐라고 보기에는 좋은 섹터들이 좀 있었죠. 중국 소매 판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화장품주들도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중국 소매 판매가 늘었죠. 중국이 1월과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소비재 쪽, 그러니까 이 화장품, 패션 이런 소비재 쪽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그리고 면세점도 좀 더 잘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화장품과 면세점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중국 쪽은 살아나는 모습을 지표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장에 리스크가 숨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심리들이 오늘 달러 강세 요인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리오프닝 종목들을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해주도 있었고요. 진짜 오랜만에 좀 리오프닝 종목들이 빛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성장에 대한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중국이 너무 힘들었죠. 사드 때도 힘들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또 힘들었습니다.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열리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과 면세점 모두 다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재는 소매 판매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전만큼 좋아질 수는 없겠죠.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된 소비재라는 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성장의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시장의 변동성은 FOMC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길게 중기적으로만 추세를 봤을 때에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히 좀 높기 때문에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의류도 그렇고 중국에 비중이 있는 업체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좀 담고 너무 단기간이 아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매 판매가 많이 좋아지고 뭐 최근에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리오프닝 종목들이 많이 좀 잠잠했던 것 같거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리오프닝 종목들 한 가지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예상은 되지만 내일 시장을 이끌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내일 뭐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드디어 FOMC입니다. 3월 FOMC를 사실 걱정했었죠. 2월에는 지표들 3월 초까지만 해도 뭐 CPI, PPI 이게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3월 50bp를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서 시장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이제 금리 동결 25bp, 지금은 25bp 인상 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FOMC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25bp 또 금리를 25bp 인상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위원들에 대한 이런 코멘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시 FOMC 뭐 가장 크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이런 코멘트라든지 파월 의장의 이입 그리고 뭐 점도표까지 함께 좀 보셔야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FOMC에 관련해서 이제 금리 동결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보도를 좀 했거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동결일까요? 베이비 스텝일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과 베이비 스텝을 비교하면 동결이 더 좋아 보이죠, 주식시장에. 근데 금리 동결을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강하게 지표가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축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은행 리스크는 끝났는데 다시 이 CPI, PPI가 높게 나왔던 몇 주 전처럼 다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확대 쪽으로 나온다라면 또 50bp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란 측면을 고려한다라면 25bp가 좀 더 이 시장의 충격이 완화되고 좀 더 이 무난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25bp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무조건 뭐 동결이 좋은 건 아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동결로 간다면 다음번에 빅스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FOMC를 앞두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취할까요? 우선 은행 리스크라는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은행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에도 그렇고 이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지배를 저변해서 이런 의식들이 이 무의식 이런 이 리스크에 대한 의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가 확실히 해결이 될 때까지 그리고 FOMC도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FOMC라는 굵직한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FOMC 마무리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위주로만 일정 부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조금 확인하신 이후에 시장을 대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신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안전한 대응을 추천 주셨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최근에 또 뭐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을 또 거치기도 했었잖아요. 2차전지 쪽에 대한 투자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2차전지 이 코스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소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종목보다는 사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훨씬 크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리고 뭐 LNF 그리고 이 첨보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이익이 잘 나옵니다. 좋은 종목이 맞는데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코스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셀업체도 그렇고요. 코스닥에 있는 이런 2차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도 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코스피에 있는 셀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담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이익단도 좋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권토케이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초부터 시장이 약간의 관망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약간 외국인 매도 이탈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연준은 금융 시스템 위기가 좀 한 차례 가까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베이비 스텝일지 동결일지 꼭 살펴보시고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이슈 확인 후에 또다시 섹터별 주목도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